세종대왕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매일 쓰고 말하는 한글이 아마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항상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던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 외에도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NTS 스페셜에서는 세종대왕의 공평과세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마음을 다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글의 근간이 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윤리, 농업, 지리, 측량, 수학, 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편찬한 것 외에도 관료, 재정, 형법, 군수, 교통 등에 대한 제도들을 새로 정비했는데요. 애민정신으로 유난히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쳤던 세종대왕은 오롯이 백성들을 위한 마음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공법입니다. 조선은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법치주의 이념과 사상에 기반을 두고 조세를 법에 따라 징수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세종대왕의 조세 정책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공법은 세종대왕이 토지의 비옥도와 풍용의 정도에 따라 전분 6등, 연분 9등으로 나누고 조세를 1결당 최고 20도에서 최하 4도를 내도록 제정한 것입니다. 공법 이전의 세법은 태조 이성계가 만든 다원손실법으로 매우 이상적인 세법이었지만 관리들이 그 논밭에 직접 현장에 가서 곡식의 수확량을 조사하여 조세를 징수하여야 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세종대왕은 관리들이 그 논밭의 수확량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공법으로 개정하여 공평한 조세를 징수하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세종실록에 따르면 공법은 무려 25년의 세월이 걸려 세종 26년 1444년 11월에 완성됐다고 하는데요. 진정한 민본주의를 실현하고자 한 세종대왕은 세법을 개정하여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백성들의 공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공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명하신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공법 완성을 위해 과거 시험에 공법 문제를 출제해 젊은 유생들에게 의견을 듣고 조선 백성 4분의 1이 참여해 공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반대가 7만 4천여 명, 찬성이 9만 8천여 명으로 전체 57%가 공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공법의 입법을 위해 황희를 비롯한 대신들과 조정에서 15년 이상 논쟁하며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왕의 말이 곧 법인 시대에 오로지 백성을 위한 세법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분 6등법의 전답 면적과 양전척의 길이를 과학적이고 계량적으로 산정하였으며 연분 9등법의 세율 역시 그 당시 실수확량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은 공평한 조세 징수를 위해 주척을 사용해 논과 밭을 측량하도록 하고 조세 징수 과정에서 관리들이 재량권을 남용할 것을 우려해 추구기를 만들어 강우량을 측정해 비옥도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관리들이 눈속임을 할 수 없도록 말과 되를 표준화하도록 해 곡물의 현물 납세에 따른 부정부패를 근절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명확한 조세 부과를 위해 세종실록 지리지를 편찬해 행정구역별 인구 실태와 논과 밭의 결수 및 비옥도 등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농사직서를 편찬해 전국적으로 논과 밭의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켜 균등한 조세 부과를 돕도록 했는데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납부세액을 보다 명확하게 하면서 편의적이고 증세비를 최소화하도록 공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간의 조세 제도가 된 세종대왕의 공법. 공평과세 이상을 실현하려 했던 공법은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었는데요. 최대한 공평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지에 대한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